안녕하세요. 오늘은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셧다운 이후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고 있고 설령 경제 지표가 이렇게 발표되더라도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도 한번 분석해보자면 일단 11월 17일 날 발표된 수치는 18.7로 다시 상승했습니다. 9월 급락 이후에 10월 상승, 11월 상승, 2달 연속 상승 중입니다. 과연 정말 회복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일시적 반등 추세일까요? 살펴보기에 앞서 일단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는 쉽게 말해서 뉴욕 지역 제조업체들의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지수입니다. 제조업 경기 흐름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선행 지표고요. 0을 기준으로 0 이상이면 경기 확장 국면, 0 이하면 경기 위축 국면으로 해석합니다. 일단 표면적 수치는 2달 연속 상승하고 있고 미국 뉴욕주의 제조업 경기가 1년 사이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뒤 경기에 대한 전망은 암울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주요 수치와 전월 대비 변화 이유를 한번 상세히 보겠습니다. 렛츠고! 신규 주문 지수를 보시면 3.7에서 15.9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10월에 회복이 시작되면서 일부 주문이 시작됐고 11월에는 계약 재개 그리고 계절적 수요 연말 재고를 보충해야겠죠. 그래서 크게 상승했고요. 2달간의 조정기 이후에 정상 주문으로 회복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트상으로는 아직 박스권이라서 긴가민가한데요. 출하 지수를 한번 보시면 신규 주문의 증가가 곧바로 출하로 연결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월 14.4에서 16.8로 증가했고요. 지연된 주문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고 공급망 여건이 완만히 개선되는 구간에서 출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박스권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국가 간의 갈등이 생긴다면 출하 속도 둔화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안심하긴 이릅니다. 그럼 재고 지수를 보시면 재고가 급락했다가 다시 또 급등했습니다. 전월 마이너스 1에서 6.7로 음수에서 양수로 전환됐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업들이 재고를 다시 쌓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11월에 재고 확대는 사재기, 선매수 효과가 끝난 뒤에 정상적인 보충 상태고요. 역시 연말 재고를 비축하려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좋아졌을 때 또다시 재고를 많이 쌓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또 공급 지연이 생기게 되면 팔 물량이 없으니까요. 재고를 이렇게 늘린 것은 관세와 수급 불확실성 때문에 연말 재고 비축 그리고 안전 재고 확보 성향이 상당히 강한 모습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자, 납기 시간을 보시면 납기 시간은 값이 클수록 납기가 지연된다는 겁니다. 3.9에서 7.7로 증가하면서 납기가 지연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보았던 주문과 출하가 동시에 늘면서 병목 현상이 발생한 거고요. 재고를 쌓는 수요가 늘어나자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서 납기 지연이 확대된 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정상 수치로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 고용은 어떻게 될까요? 고용은 소폭 증가했습니다. 생산, 출하 증가로 인해서 고용이 증가했다는 것은 좋은 신호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웅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2022년 같이 고용을 확실하게 늘리는 그런 흐름은 아니고요. 아직까지 완벽하게 회복 흐름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남아있는지 볼 수 있는 지표가 있는데요. 투입 가격 지수를 볼 건데 이건 생산자 입장에서 얼마나 원가 압력이 있느냐 그걸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전월 52.4에서 49로 소폭 완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단기적으로 가격 충격은 다소 누그러졌지만 구조적인 비용 상승 압력은 여전히 크게 존재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 지표입니다. 별 3개를 그리고요. 산출 가격 지수입니다. 이 가격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27.2에서 24로 소폭 둔화됐지만 여전하게 투입 가격 지수와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즉 가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투입 가격 지수와 산출 가격 지수를 모두 봤을 때 여전히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고 높은 수준입니다. 기업들이 여전히 가격 전가를 소비자에게 꾸준하게 하고 있다는 거고요. 향후에 투입비가 재상승하면 또다시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국도 중산층, 서민층은 소비를 줄이고 있고
고소득층이 미국 소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정리해서 얘기를 해보면 재고가 확대됐다는 것과 납기 지연이 동시에 발생했다는 것은 수요 회복이 공급을 앞질렀다는 겁니다. 기업은 공급 불안에 대비해서 재고를 쌓고 있고 이 비용은 결국 가격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고요. 투입 가격 지수가 여전히 높고 산출 가격 지수도 여전히 높은 것은 기업이 일부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해서 가격을 올려왔음을 보여주는 지표고요. 산출 가격 지수가 소폭 둔화됐다고 해서 일시적 조정일 뿐이지 추세적으로 하락한 건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정책 리스크, 관세나 무역 마찰 이런 변수들은 언제든지 투입비를 재상승시켜서 2차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세부 항목을 봤을 때 연준은 금리 인하를 연속적으로 하긴 힘들고 금리 동결에 더 무게가 실리는 거죠. 결국 모든 건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 Why